네, 진짜 뭐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또 부동산 쪽에서는 네, 또 한 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19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20번에 이제 가까운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책에 대한 피로감도 이제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대책에 대한 어떤 뭐 내성이라고 할까요? 아, 뭐 또 대책이 나왔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대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내가 투자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꼼꼼하게 네, 일단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자, 뭐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영향 안에서 어떤 또 성공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이 부분들까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향과 투자 전략. 네. 자, 일단 뭐 네 가지 포인트로 이번에 뭐 2월 20일 날 이제 나와서 20 대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수원 3구 그렇죠. 지금까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달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 8달구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그 영통구라는 데 광교지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판교 동생 광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광교도 요즘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그래서 광교지구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에 뭐 다 지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원 3구가 이제 다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원은 전체 다가 그냥 규제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전체 이제 다가 묶였고요. 자,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이제 평촌이 있는 그렇죠.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동안구라고 하죠. 요쪽만 지정이 돼 있었는데 나머지 한쪽 있었던 이제 만안구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안양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왕이 이번에 또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수원은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수원은 전체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양도 전체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다음에 이번에 의왕시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추가 지정이라는 거죠. 자, 추가 지정이라는 거는 이미 지정된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더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39곳의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5곳을 추가해서 44곳이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돼서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은 전체 다니까요. 전체로 보면 거의 3분의 2가량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제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지역들, 그러니까 뭐 수원 3구, 안양, 만안, 의왕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과 추가된 곳, 그러니까 44곳 전체 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뭐 규제책들이 추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쪽이죠. 일단 9억 원하고 9억 원 초과분, 그렇죠. 9억 원 이하와 초과를 또 나누는, 그래서 12, 16 대책을 살짝 벤치마킹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0%였거든요. 그래서 60%에서 50%로 10%를 낮췄고요. 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에서 30%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깎은 거죠.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6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9억 이하분, 그러니까 9억까지 내서 50%를 해주면 5, 9, 45, 그렇죠. 4억 5천을 해주는 거고요. 자, 10억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더 넘어가죠. 9억에서.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30%, 3천만 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4억 5천에다가 3천만 원을 더하면 4억 8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억 대출해줬던 거를 앞으로는 4억 8천만 해주니까 10억짜리 집을 기준했을 때는 1억 2천 정도의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자, 요것도 대출 관련된 건데 지금까지 내가 집을 요건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무주택자들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집으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일시적 이주택일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내가 이거 2년 안에 팔 테니까 새로운 집에서 대해서 대출을 해주세요. 요것만 하면 됐어요. 약정을. 그래서 기존에는 2년 내에 처분하겠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규 주택에 대해서도 2년 안에 전입을 하는 게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집은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내가 들어갈 집은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안에. 그러니까 뭐 전세로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 쪽으로 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규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요. 기존 지정 지역 중에서 1지역이 아닌 곳들이 있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1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소유권 이전 그 등기 시점까지 팔지 못해요. 자, 결론적으로 분양권 전매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성남 쪽에 있는 그 민간 택지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수성구나 이제 중원구 쪽에 있는 그 재개발 아파트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을 받았던 것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 6개월까지 못 팔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3지역들도 있었습니다. 뭐 수원 팔달이라든지 용인 쪽의 기흥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또 하남이라든지 고양 쪽에 조정 대상 지역 7곳 있잖아요. 요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3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었고 그냥 민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도 팔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1지역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분양권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그러니까 내 집이 되고 나서야 이제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내가 청약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먼저 일단 추가 지역으로 지정된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앞으로 이제 그렇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미 된 거죠. 사실은 이제 되었으니까 이럴 때 어떤 영향을 나타낼까 이런 거죠.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호가 자체가 좀 숨고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지정된 지역들이 뭐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뭐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막 호가가 2억, 3억씩 올라간 곳들이 많아요. 실거래가보다는. 자, 그러다 보니까 호가라는 거는 내가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다가 일부 그냥 조정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났을 때는 숨고르기 보통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된다든지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번에 이제 가장 뜨거웠던 게 이제 수용성이죠.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다 묶였고, 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흥하고 그렇죠. 수지 같은 경우가 뭐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기 과열직으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사실 뭐 해당은 안 됐습니다. 성남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수용성이라든지 이번에 또 이제 된 뭐 안양이라든지 또 의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들이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번에 지정하면서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다 뭐 그 철도 호재들 그렇죠. 광역교통망 그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이런 뭐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수도권 뭐 전철 이제 연장되는 뭐 이런 쪽에 뭐 신분당선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철도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 뭐 집주인들 입장에서 뭐 이런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뭐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길게 봐서는 좀 기다리면 언젠가는 철도가 개통되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져지고 나면 상승세는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죠. 분양시장은 지금 당장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예전에는 내가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었고 1년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분양권 전매 자체가 그 지역 안에서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흥행몰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2, 300대 1이라든지 뭐 잔여 물량의 뭐 수천 대 1까지 갔던 이런 흥행몰이 하는 거는 일부 단지에서 좀 실패할 가능성들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지정 지역들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일단 뭐 최근에 그렇죠. 서울 쪽에 이미 그렇죠. 지금 그 노도광 그러니까 노원이라든지 지금 도봉이라든지 지금 강북 같은 이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자, 금광구 같은 경우. 자, 지난주 상승률만 보자면 구로가 가장 높았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노원이라든지 강북 같은 경우가 주간 상승률이 지금 0.6%, 0.7%까지 올라가는 지금 엄청난 상승 랠리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거죠. 자, 예전에는 이쪽은 비규제 지역이었으니까 뭐 같은 조건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여기도 규제 지역, 나도 규제 지역. 이렇다면 서울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자, 더더구나 과천, 분당, 광명, 하남, 광교, 평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또 하나가 이런 거죠. 결국은 돌아서 다시 서울로 오게 되는 이런 부메랑 투자 가능성도 지금 제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결국은 이제 갭매우기 장세가 계속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투자처들이 다 그냥 규제 지역으로 뭐 계속 이거 지금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면 상대적으로 다시 서울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 비규제 지역 영향 문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 그렇죠. 자, 지금 안시성, 안산, 시흥 또 그다음에 화성 중에 이제 병점 같은 이런 지역들이죠. 자, 김포, 그다음에 부천, 검단 지금 이쪽은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호재죠. 지금 김부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X D노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산이라든지 동탄 2는 됐지만 동탄 1은 안 됐거든요. 여기다 평택 같은 어쨌든 풍선효과 후보지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전세가율이 거의 70% 정도. 그러니까 대출이 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쪽 중심으로 갭 투자 열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 더더구나 이번에 대전은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은 많죠. 자, 부산은 해제가 됐죠. 자, 창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서 지금 많이 빠진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방 대도시 쪽으로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결국 뭐 우리가 투자 전략 짜보면 이렇습니다. 자, 결국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는 수요의 반증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규제 자체가 입지 체력의 시험대다. 자, 규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완전히 그냥 푹 꺼지면 이건 풍선 효과가 맞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은 받지만 나중에 계속 상승 랠리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입지가 탄탄하다라는 거죠. 결국 규제를 뛰어넘는 규제를 이미 뛰어넘은 이런 우량 입지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